조간 브리핑입니다. 중앙일보는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 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이 금속을 수출하려면 누가 수입하려는 것인지 상무부에 자세히 보고한 뒤 국무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8나노미터 D램과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더 나아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범위를 28나노미터 이상 9세대 반도체인 레거시 칩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분야 등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이어온 서방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시장에선 중국의 조치가 당장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중국이 다른 광물로 자원, 무기와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주가 급등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우량주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S&P 500과 MSCI 세계지수의 구성 종목 가운데 앞으로 20% 이상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S&P 500과 MSCI 세계지수 평균보다 낮고 애널리스트가 낸 투자 의견 중 매수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는 델타항공의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34% 높아 가장 상승 여력이 큰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페이팔은 빅테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보다 25% 정도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MSCI 세계지수 기업 중에서 PER이 현저하게 낮은 기업은 자동차 제조사인 포르쉐와 스텔란티스였습니다. 한편 주식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화하는 디그로싱이 약 2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헤지펀드들은 분주하게 하락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는 미국 아마존 배송 기사들이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미국 사상 최악의 폭염에 현장 근로자들이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이 공중보건 위기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표가 줄을 잇고 생산성도 일제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아마존 배송 기사들이 처음으로 미 화물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쟁의에 나서는가 하면 냉방시설이 부족한 캔자스주의 한 육가공 업체에선 5월 이후 직원 2,500명 중 200여 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인해 미국에선 이미 2020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8조 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연간 5,000억 달러, 약 640조 원으로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오히려 민간 부채는 375조 원 늘어 5천조 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동을 걸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와 기업 부채는 4,458조 원에서 4,833조 원으로 8.4% 증가했습니다.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부채 구조 조정, 즉 디레버리징이 발생하지만 한국은 이번 금리 인상기에 가계와 기업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되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3,000곳을 넘어섰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재무지표가 공개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 23,27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좀비 기업은 지난해 3,017곳으로 1년 새 241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대형 해운사 H&M 인수전이 초반 4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1일 마감하는 예비 입찰 제안서 접수에 SM과 하림, LX, 동원그룹이 공개적으로 관심을 나타냈거나 내부적으로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 총액은 하림이 17조 2,98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현금 보유력은 LX그룹이 1조 6,012억 원으로 가장 풍부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그룹의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후보들은 하림이 JKL 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것처럼 재무적 투자자나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HMM 지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입찰 참여 기업의 자금 조달력과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